드디어 초기 창업 패키지가 떴어요. 아직 예비 창업 패키지는 지금 시간으로 뜨지는 않았는데 초기 창업 패키지가 딥테크형이 먼저 오픈이 됐었거든요. 근데 드디어 일반형이 지난주 금요일에 공고가 올라왔어요. 초기 창업 패키지 이번에 공고문을 보면서 또 바뀐 점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또 바뀐 점을 봐야지 지원 사업의 방향성 그리고 전략을 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 오늘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전에 소상공인 지원 사업이랑 정부 지원 창업 통합 공고문에 대한 영상도 한번 올려드렸어요. 궁금하신 분들은 카드 참조하시면 되고요. 그때도 계속 얘기했던 게 지역 불균형, 그 다음에 AI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소상공인 사업도 이제 AI가 중요하다. 그리고 지역 불균형이 심각하기 때문에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혁신적인 사업이 필요하다. 이번에 초기 창업 패키지도 사실 거의 마찬가지예요. 그럼 뭔가 길이 다를 뿐이지 흐름은 되게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공고문 한번 볼게요. 초기 창업 패키지 일반형이에요. 유망 창업 아이템 및 기술을 보유한 초기 창업의 사업 안정화와 성장을 지원하는 초기 창업 패키지입니다. 일단 보시면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큰 변화는 유형이 나뉘어져 있는 거예요. 일반형, 딥테크 특화형, 투자 연계형, AI, 바이오, 이런 것들이 있죠. 딥테크 특화형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공통적인 거는 뭐냐면요. 업력 3년 이내 창업 기업이라는 거예요. 지원 규모 보시면 역시나 일반형이 가장 많습니다. 400개사 있고요. 딥테크 특화형 100개, 그 다음에 투자 연계형 68개사 있습니다. 사업 목적, 사업 지원 대상을 보시면 신청 자격은 별첨을 보시면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냥 3년 이내 사업자가 있으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협약 기간은요,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여기서 10개월 이렇게 나오잖아요. 26년 4월부터 27년 1월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사업비 마감하는 시간 그리고 계약하는 시간 이런 것들이 꽤나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보통 앞뒤 한 달씩 사업비를 쓸 수 있는 기간이 조금 많이 줄어든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다고 생각하면 한 8개월 정도 보시고 사업을 진척시키는 게 좋고요. 이왕이면 8개월보다도 미리 더 당겨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압축적으로 진행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자, 주간 기간별 선정 규모는 여기 이제 수도권, 충청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게 그냥 이런 기관이 있어요 라고 나와 있는 게 아니고요. 맨 뒤에 주간 기간별 사업 설명회 요것도 이제 나와 있어요. 언제 할 건지. 여기서 보시면 되고, K-스타트업 사이트에 가시면요. 이 주간 기간에 특화된 것들이 나와 있어요. 제가 여기서 따로 언급은 하지 않겠지만 어떤 데 신청하는 게 더 적절할지 판단해 보시면 권역 내 주간 기간 중 한 개 선택 필수입니다. 자, 지원 내용은요. 사업화 자금이에요. 사업에 필요한 돈들, 시제품 제작하고 마케팅하고 주식재산권 출원하고 그런 비용들을 쓸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비용에 대해서 지출 증빙할 수 있는 거는 대표자 개인을 위한 것만 아니고 사업을 위한 것이라면 대부분 쓸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 플러스 아무리 예비 창업이 아니더라도 사업이 아직 서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창업 프로그램, 그 다음 단계를 하기 위한 스케일업을 위한 그런 다양한 컨설팅이라든지 교육 프로그램, 창업 프로그램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화 자금은요. 최대 1억 원이에요. 저는 이제 청창사에서 1억을 받았었는데요. 평균적으로는 한 5천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5천만 원도 작은 돈 절대 아니에요. 저도 지금 이제 신규 사업 준비하고 있는데 제 자본금 2천만 원 넣었거든요. 그 2천만 원도 사실 덜덜거리면서 냈어요. 근데 무료로 주는 정부 지원 자금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5천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이왕이면 내가 여기서 평가를 잘 받아가지고 더 많은 지원금을 얻을 수 있게끔 비즈니스 모델 잘 구축하고 목표하셔가지고 이왕이면 높게 받으면 좋은 거잖아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사실 지금 기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빨리 준비하셔가지고 계속 디벨롭 하는 시간 가져야 합니다. 세부 지원 내용은요, 이게 좀 많이 바뀌었어요. 제가 이전에 소상공인 지원 사업, 정부 지원 사업 통합 공고 보면서 지역 불균형 얘기했다고 말씀드렸죠. 자, 이것도 비슷합니다. 결국에는요, 지역이 불균형한 거는 양질의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지 않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도 없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수한 사업자들이 소멸 위험 지역에서 멋지게 창업을 해가지고 신규 채용을 하고, 그에 따른 고용 효과를 일으키고,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점들을 계속 만들었으면 해서 그런 분들에게 혜택을 주는 그런 제도가 생겼어요. 되게 강력하더라고요. 예비 창업이 아니고서는
경우에는 초기 창업부터는 자기 부담금이라는 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만약에 정부에서 70%를 무료로 지원받으면 나는 30%를 부담해야 하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 지원 지역, 우대 지원 지역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역을 나눠놨거든요. 특별 지역은요, 자부담금이 10% 이상입니다. 10% 이상이라는 거는 10%라고 보시면 돼요. 그 이상 할 필요가 없죠. 자, 그래서 10% 정부 지원 90% 자부담금이 실질적으로 거의 없는 수준입니다. 자, 그러면 특별 지원, 우대 지원, 일반 지역이 어디에 해당되는데요? 당연히 뒤에 나와 있어요. 보시면 부침 6번 지방우대 시범사업지역 분류. 아쉽게도 서울, 부산 이미 사람들이 많은 곳은 포함이 되지 않아요. 특별지원지역 보시면 뭐 강원의 양구, 화천, 충북의 괴산 이런 식으로 있죠. 우대도 물론 특별지원만큼은 아니지만 충분한 지원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 비수도권 지역은 자부담금 25%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사업장 소재지에 따라 비율이 상이하다는 거, 내 집 주소 아니고요. 사업장 소재지예요. 그래서 그거를 기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정부에서 지방 소멸에 대한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 그리고 그 지방 소멸을 위한 혁신적인 아이템, 그리고 신규 고용 창출, 지역 자체를 이렇게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신규 기업들을 유치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소상공인 지원 사업에 로컬 관련 사업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몇 개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런 사업이 꼭 소상공인 쪽으로 갈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을 살릴 수 있는 굉장히 혁신적인 아이템이 있다라고 하면 초기 창업이든 예비 창업이든 그거는 구분이 없이 여러분들이 신청하시면 돼요. 비즈니스 모델이 우수하다는 전제 하에. 자, 그래서 사업비 구성 예시는 정말 친절하게 나와 있죠. 정부 지원 사업비가 1억일 경우 자기 부담금이 얼마냐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지원지역 우대부터 지방우대 이렇게 해가지고 쭉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서 현금은 진짜 내 돈이에요. 진짜 내 돈을 계좌에다 입금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현물은 예를 들어서 대표자 인건비 이런 것들을 현물로 그렇게 계산을 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자, 사업계획서로 넘어가 볼게요. 좀 이따 다시 사업계획서 얘기할 건데 좀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사업계획서도 좀 많이 바뀌었어요. 제가 볼 때는 좀 더 간단해지고 핵심 위주로 작성하라고 느껴졌는데 자, 일단 내려가 볼게요. 여러분, 여기 사업비 집행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사업비 집행계획에서 특별 우대, 일반 지방 우대 이렇게 바뀌어 버렸습니다. 이거랑 옆에 있는 화면이랑 똑같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보시고 계산을 하시는데 여기 내 현금 얼마, 정부 지원 사업비 얼마라는 게 나왔으면 여기서 집행계획을 세부적으로 아주 디테일하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조사를 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까 평균 사업비 5천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나는 사실 뭐 1억까지는 안 될 것 같아 이러면서 5천만 원에 맞춰 쓰시고 그러지 마시고요. 그렇다고 내가 뭐 한 6, 7천만 원 사업인데 1억 이렇게 쓰시지도 마시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더 높이 잡으셔서 구성을 한번 해보세요. 사실 높아도 상관은 없어요. 어차피 점수만큼 나오기 때문에. 근데 너무 낮게만 쓰시지 마셔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후속 지원 프로그램 이거 진짜 강력해요. 저도 지금 신규 사업자를 지난주에 내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 가지고 정책 자금을 받으려고 하거든요. 기술보증 기금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초기 창업 패키지를 하고 난 사람들은요. 협약 종료 이후 최종 성과 평가 등급 우수 이상이면서 기술보증 기금의 보증 조건을 충족하는 창업 기업을 추천한대요. 이렇게 되면 저리의 정책자금 대출받기가 좋겠죠. 저도 예전에 청창사 할 때요. 이제 평가를 잘 받아가지고 그 중진공에서 청년 전용 자금 융자 받았어요. 그래서 1억을 딱 2%에 받았거든요. 그래서 2%에 받아가지고 2년 정도 쓰고 그냥 다 상환을 해버렸습니다. 우리 사업할 때 생각보다 첫 해보다 그 다음에 사업이 몸집이 불어나면서 돈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받아놓으면 무조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챙겨주시면 좋겠죠. 신청 자격 및 요건은요, 이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정부 지원금으로 창업하기 강의를 이제 행크에듀라는 곳에서 평가위원님이랑 같이 하고 있는데요. 신청 자격에 관한 질문을 가장 많이 하세요. 이번 주에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런데 이거는요, 한번 보여드리면, 여부 기준표도 참고하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지원 제외 대상 업종, 현재 같이 할 수 없는 제외 사업 목록들 나와 있는데요. 이거를 다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신청 자격을 다 읽어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포지션에 대한 질문을 한다는 거는 이 공고문을 사실 제대로 읽어보지 않은 거예요. 간혹 정말 이용이 내용이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거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저도 그거에 대한 답변하기 어려워요. 이거는요 담당자한테 전화하셔야 돼요. 공고문의 맨 뒤편에 보면 담당자 연락처 굉장히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지금 이런 상황이고 이런 상황인데 신청이 가능한가요? 라고 전화를 한번 해보셔야 돼요. 제외 대상까지 체크를 해보시고요. 자, 접수 기간은 2월 13일 4시까지입니다. 네, 이러고 보통 또 연장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연장될 걸 가정하고 천천히 하면 안 되겠죠. 지금 당장, 지금 이 영상을 보신다면 오늘부터 사업계획서 써보셔야 돼요. 사업계획서는요, 한 번에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한번 써보고 그리고 부족한 거를 계속 디벨롭하면서 완성을 해나가는 겁니다. 예전에는 하나하나 다 찾아보고 내가 일일이 다 썼어야 됐지만 요즘에는 AI도 너무 좋잖아요. 시장조사 이런 것들 AI로 딸깍하면 모든 것들이 나오는 세상입니다. 물론 사업계획서를 쓸 때 모든 걸 AI한테 의존해서 쓰려고는 하지 마세요. 사업은 내가 하는 거지 AI가 하는 거는 아니니까. 다만 AI로 단순히 정보를 찾을 수 있는 것, 계산이 필요한 것 이런 것들은 AI를 충분히 활용하시고 만약에 이미지가 필요하다라고 하시면 이런 이미지 만들어줘 하면 되는 세상이잖아요. 자, 그런 것들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오늘 당장 사업계획서를 써보시기를 바랍니다. 접수 방법을 읽어보시고요. 유의사항이 있어요. 이것도 좀 많이 질문하시는 건데요. 반드시 창업기업 대표자여야 해요. 그러니까 요거 체크해 보시고요. 창업기업 신청할 때요. 본점 소재지가 속하는 권역 내 주관기관 중 하나. 이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기 한 가지 또 바뀐 거 있다. 요건 검토를 한 다음에요. 평가를 할 때 원래는 서류 평가하고 발표 평가하고 그 다음에 뭐 인터뷰를 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은요. 서류 평가를 하고 심층 인터뷰 그 다음에 발표 평가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서류 평가 통과자 대상으로 이제 심층 인터뷰를 하는데 2배수로 하게 된다. 그 다음에 발표 평가는 30분 이내로 하게 된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요. 서류 평가하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자마자 서류 평가가 되는 걸 기다리지 마시고요. 바로 발표 평가 자료를 만드셔야 돼요. 그리고 연습하셔야 돼요. 울렁증 있으신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근데 발표는요. 연습하면 늘어요. 저도 되게 아이거든요. 그런데 계속 연습을 하다 보니까 발표는 또 잘했어요. 발표 평가까지 서류 제출하고 바로 준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종 선정이 4월이면 제 생각엔 한 5월 슬슬 사업비를 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평가 방법 이렇게 보시고요. 가점은 이거는 저도 이런 거 해보고 싶어요. CS에서 혁신상을 수상한 기업 있으신가요, 여러분? 있으시면 좋겠는데 왜냐면 가점이 높거든요. 사실 여기에 있는 가점은요. 좀 대단하신 분들 보통은 잘 해당이 안 됩니다. 하지만 만약에 내가 이번 연도가 아니라 내년을 목표한다고 하면 내 사업에 어차피 또 도움이 되니까 챙겨두면 좋겠죠? 그리고 서류평가 면제사항 있는지도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요. 이것도 참으로 대단한 분들입니다. 그리고 평가 지표를 꼭 체크해 보셔야 되는데 왜냐면 평가 지표는 답안지예요. 근데 늘 좀 똑같은 글이 써 있기는 합니다. 자, 이게 바로 평가 지표고 답안지예요. 자, 문제인식, 실현 가능성, 성장 전략, 팀 기업 구성. 이것이 평가 항목입니다. 심사위원들이 보는 세부적인 평가 지표는 또 따로 있죠. 하지만 우리가 챙겨야 될 거 가장 이 사업계획에서 중요한 핵심 PSST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반드시 명확하게 드러나야 합니다. 그래서 문제, 실현 가능성, 성장 전략, 팀은 어떻게 돼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점검을 꼭 해보셔야 돼요. 신청 시 유의사항부터는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업계획서를 한번 같이 보면 좋겠어요. 제가 이거를 왜 같이 보려고 하냐면 처음에 나왔을 때 쓱 읽어봤는데 뭔가 더 단순해진 것 같아요. 그 단순해진 게 왜 단순해졌나 생각을 해봤더니만 초기 창업 패키지, 창업기업 사업계획서 이쪽부터 볼게요. 이전에는 여기 일반 현황에는 어떤 게 써 있었냐면요. 특히나 예비 창업자가 아니라 초기 창업자잖아요. 사업을 하고 있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게 있었냐면 인력은 얼마나 고용했는지, 지식재산권 몇 개 있는지, 매출액은 얼마나 됐는지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쓰게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사라졌어요. 사라지고 좀 단순해졌었어요. 여러분들이 겁낼 만한 내용이 없는데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느꼈냐면 여태까지 물론 중요해요. 하지만 여태까지보다 앞으로 너가 더 어떻게 할지를 보겠어라고 저는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또 바뀌었다. 그래서 창업 아이템 어떤 거를 산출할 거죠. 협약기간 내에. 그래서 협약기간 내에 산출물이 있어야 된다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이미 많이 진척이 돼 있으면 당연히 유리한 거예요. 그래서 나 지원금 받고 사업할래 하지 마시고
이미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진짜 계속 시켜놓으세요. 그거를 미루지는 마시고요. 지금부터 계속 결과물들을 만들 수 있는 사업 활동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지원 분야, 제조, 지식 서비스 등등등등 이렇게 있는데요. 저는 이제 공예 디자인 출신이니까 여러분들이 이쪽은 좀 안 되지 않아요? 했는데요. 이쪽도 분명히 자리가 있습니다. 저도 공예 디자인을 했고요. 참여성이 있긴 했지만 컵으로도 되신 분들이 있고요. 제가 패키지 사업들 가끔 사업 집행비 그 점검을 하러 가거든요. 그런데 보면은 이런 디자인 제품, 잡화 이런 것들도 더러더러 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청 혁신적인 그런 기업들만 되는 거 아니에요? 라는 그런 겁먹지 마시고요. 여기 기술 분야는 다 해당이 되니까 지원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총 사업비 구성 계획 명확히 작성해 주시고요. 내 사업에 맞게끔이요. 그리고 지방 우대 지역 해당 여부 이거 체크해 주시고 확실히 많이 바뀌었고요. 창업 아이템 개요 요약은 자, 제가 아까 PSST 얘기했어요. 문제인식, 실현 가능성, 성장 전략, 팀 구성. 여러분들 심사위원들은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사업 계획서를 잘 써도 맨 뒤까지 정독하고 막 분석하고 이러지 않아요. 거의 다 창업 아이템 요약 개요에서 판가름이 나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한 페이지를 가장 정성스럽게 쓰셔야 돼요. 제가 이제 예전에 그 석사 논문 할 때도 그 목차를 제일 정성스럽게 썼거든요. 그게 제일 어려웠어요. 어떤 얼굴이 되는 거. 그 얼굴이 되는 거를 가장 여러분들이 신경 써서 만드셔야 된다. 자, 그래서 문제인식, 실현 가능성, 쭉쭉쭉쭉 내려서 성장 전략, 사업화 추진 전략, 팀 구성 계획 이렇게 나와 있어요. 쭉쭉 작성해 주시면 되는데 최근에 제가 유튜브에서 어떤 질문을 받았냐면 제가 제로 베이스고요. 그러니까 무경력, 무전공의 일을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추진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 4번이 좀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거짓말을 쓰시면 안 돼요. 어차피 다 검증을 하기 때문에 내가 뭐 학력을 위조해서도 안 되고요. 그런 거짓말은 하면 안 되지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꼭 내가 우수해야지만 사업이 잘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아니라 나의 협력업체 아니면 내가 앞으로 이제 꾸릴 팀 이런 사람이라도 보강이 되어 있고 그들의 전문성이 훌륭하다면 이 역시도 괜찮은 사업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대표자의 역량이 좋은 게 가장 좋겠지만 만약에 대표자의 역량이 부족하다 하다면 여러분들이 팀 챙기셔야 되고요. 나도 팀도 좀 이럴 수 있겠지만 자 보세요. 여기 예정이라고 써 있어요. 이 사업에 중요한 할 수 있는 사람들 데리고 오자고요. 그리고 협력기관 및 협업 방안 나의 협력사라도 우수한 사람들 데리고 오자고요. 지금 바로 컨택해보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라도 여러분들이 챙겨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공고문이랑 사업계획서 봤는데요. 사업계획서는요. 제가 다음 영상에서 사용하는 방법을 아주 간단하게 한번 또 보여드릴 거니까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또 반응에 따라서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고요. 자, 이제 여기까지 초기 창업 패키지 일반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아직 예비 창업 패키지가 안 나왔죠? 예비 창업 패키지 나오면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거지만 아마 큰 방향성은 어떻게 가는지는 비슷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한번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 영상에서는 간단하게 사업계획서, 가상의 비즈니스 모델 한번 만들어서 작성해보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할게요. 반응이 좋다면요. 자, 여기까지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성공 창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